안녕하세요. 요리 보고 조리 봐도 마주보고 싶은 여자 개그우먼 김마주입니다. 네, 저는 요리 봐도 조리 봐도 더 플러스 성형외과에서 보고 싶은 남자 개그맨 이창호입니다. 또 한 분이 계시네요. 그렇죠. 굉장히 특별한 분이죠. 네. 바로 이훈영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 이은영입니다. 너무 미인이시죠? 원래 잘생기고 예쁘신 분이 또 이렇게 직접 성형외과 선생님으로 계시면 또 마음이 가고 또 믿음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뭐죠? 바로 이번에 여러분들께 Q&A 해드릴 주제가 가슴 성형이거든요. 근데 또 가슴 성형은 또 여자들만이 또 특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여 원장 선생님이 상담부터 수술 그리고 수술 후 관리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좀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음. 안심이 되고 여자로서의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그럼요. 솔직하게 터놓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특별한 Q&A 정말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당신의 삶을 더 플러스해야 됩니다. 가슴 성형 수술, 가슴 그냥 단순히 키우기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확대 수술이 있는가 하면 또 축소 수술도 있고 재수술도 있고요. 또 이렇게 출산 후에 성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수술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매우 중요한 네.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슴 확대 수술에서 절개가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유륜 절개가 있고 겨드랑이 절개가 있고 윗선 절개가 있어요. 예전에는 배꼽 절개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별로 쓰는 추세가 아니고 이제 유륜 절개라고 하면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성감대에서 그쵸. 그게 이제 무뎌지면은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수도 있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유두 부위를 감각을 느끼게 하는 신경 가지는 흉골, 가슴 이제 가운데 쪽에 단단한 뼈가 있는데 그쪽에서 올라오는 신경이랑 가슴 외측에서 타고 올라오는 신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신경들이 이제 가슴 근육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유륜 아래쪽에서 이제 교차를 이루게 되는데 유두 쪽으로 이제 유륜 절개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아래쪽으로 이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교차가 되어 있는 신경 그쪽으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겨드랑이 절개나 이 밑선 절개보다는 그 감각이 조금 무뎌질 수는 당연히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경이 한쪽에서만 타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교차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 자체가 완전히 느낌이 없어진다고 보다는 조금 무뎌질 수 있고 이게 수술 후에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회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비교적으로 겨드랑이 절개나 밑선 절개보다는 감각은 조금 더 소실될 가능성이 더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조금 무뎌질 수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륜 절개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조금 덜 티가 나기 때문일까요? 겨드랑이 노출이 많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비키니를 입거나 그러면 밑선 절개도 조금 신경 쓰이신다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유륜 절개 자체를 조금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질문에 이어서 네네네.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겨드랑이 절개술을 되게 많이 한다고 네네네. 들었거든요. 부처 해서 사실 겨드랑이 절개로 가슴 성형을 한 후에는 겨드랑이 제모는 상처가 완전히 아문 후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상처가 그 아무는 기간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상처가 이제 회복이 되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외부에서 이제 자극이거나 제모뿐만 아니라 왁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레이저도 그죠? 레이저도 외부 자극을 받게 되면은 상처 치유가 방해된다는 거죠.
현재 치유가 방해가 되면은 이 치유하는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후성 반응이나 켈로이드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 상처 자체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기다려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이제 한 달 후에는 뭐 쉐이빙 같은 걸로 그 정도는 괜찮다. 그 정도는 괜찮다. 일단 지방 이식에 대해서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방 자체는 우리 가슴이랑 같은 지방이니까 자연스러운 모양과 촉감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보형물이 없어요. 네. 내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사실 환자보다는 이제 의사 측에서 수술 자체가 조금 더 쉬워요. 보형물 가슴 확대보다는 기술적으로 되게 단순하고요. 환자분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덜 침습적이에요. 크게 절개선이 없고 그냥 주사바늘 구명 몇 개로 이제 지방을 넣기 때문에 큰 상처나 이런 게 없고 회복 시간가 네. 굉장히 단축이 되겠죠. 네 번째 장점은 일단 지방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또 추가 지방 흡입 효과가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수술 시간도 짧다고 보면 되죠. 사실 그건 아닌가요? 네. 왜냐면 이걸 일일이 지방 자체를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저라도 그냥 지방 이식을 할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렇지만은 여기에 또 단점이 있겠죠. 단점이요. 단점이 굉장히 사실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영구적인 볼륨 효과 이런 거를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고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은 얘도 빠지겠네. 얘도 빠지죠. 물론 찌면은 같이 찌죠. 일단 어. 생착이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단점은 이 증대할 수 있는 볼륨 자체에 한계가 있어요. 네, 어느 그러니까 뭐 정도라고? 키우고 싶은 정도로 키울 수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A컵이다 혹은 AA컵이다 라는 사람이 지방 이식을 할 수 있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를 키울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한 가슴당 넣을 수 있는 cc의 양은 네. 150cc 정도밖에 안 돼요. 150cc면은 사실 굉장히 조금이죠. 모형물 자체가 300cc 정도 되는데 네, 요거 절반이 반밖에 안 요거 들어가네. 반밖에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또 파이널 볼륨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생착 과정에서 어느 정도 줄어들어요. 실리콘은 줄어들거나 그런 거 그런 거는 없죠. 그래서 이제 가슴 지방 이식을 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줄어들면은 이게 볼륨이 있었던 거를 기억을 하시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제 와서 보형물을 넣는 다시 경우가 되게 재수술을 많으세요. 그러니까 6개월까지는 이제 이식된 부피가 네. 이제 조금씩 감소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방이 생착되는 과정에서도 뭐 다이어트나 이런 걸 하시면 안 되고 압박이나 엎드리는 자세 이런 거는 좀 피해 주셔야지. 나 엎드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가슴 성형을 하면은 10년마다 뭐 실리콘을 교체해줘야 네. 된다? 그건 근거 없는 얘기고 수술하고 나서 검진은 받아오시는 거를 권고해드리는데 검진에서 이상이 없다면은 굳이 이제 재수술 대상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수술이 실리콘이 점점 딱딱해진다 이런 소리도 들었거든요. 수술 후 가슴이 딱딱해지는 현상은 이 무형 구축이라고 하는데 무형물이 저의 이제 몸 안에 들어가면 이것도 외부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반응으로 무형물의 주변으로 이렇게 얇은 피망을 막 같은 거를 형성하게 돼요. 그런데 그 막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두꺼워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구형 구축이라고 하는데 원인이나 발생 기전이나 뭐 발생 시기 이런 거에서는 사실 이렇게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바는 없고 너무 단단하다든가 아니면 뭐 통증이 있으시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수술에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니까 구형 구축이 온다고 해서 다 재수술을 하는 거는 아니고 일단은 검진상에서 아니면 본인이 느끼는 거에서 불편함이 있으면 이제 재수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보형물을 선호하냐 네. 구형 구축 비교적 낮은 보형물은 텍스처 보형물이에요. 아, 이게 지금 다 텍스처 보형이에요? 텍스처 보형물도 있고 이거는 스무스 보형물인데 텍스처 보형물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좀 요철이 있는 네네네네. 이렇게 요철이 있죠. 구형물이에요. 근데 이제 구형 구축에 빈도가 좀 낮다고 보되어 있는 낮은. 네, 있어서 텍스처 구형물을 선호했는데 스무스 구형물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못 만져보는데 되게 말랑말랑하거든요. 네. 색감을 되게 좋아서 이제 환자분들이 만져보시는 이거를 선호하세요. 그렇지만은 이제 텍스처 구형물보다는 이게 구형 구축의 빈도가 더 높고 텍스처를 선호해 왔지만 요거의 촉감을 너무 선호하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마이크로 텍스처라는 구형물이 나왔어요. 우와. 이게 굉장히 스무스랑 또 촉감이 다르네요. 되게 비슷해요. 또 텍스처랑 마찬가지로 수술하고 나서 마사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조직이 잘 밀착되고 요즘에는 마이크로 텍스처 선호하고 있습니다. 뭐 급격한 체중 변화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 노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신체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탄력도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가슴 처짐이 같이 올 수 있죠. 가슴 처짐은 유선 조직, 지방 조직, 포함을 하는 유방 실질의 처짐이 있을 수 있고 네. 피부 자체가 느슨해지는 피부 처짐이 있을 네. 수 있어요. 처진 가슴의 교정은 사실 그 처짐 정도와 가슴의 크기, 원하는 이제 결과 등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되게 결정이 되는데 처짐이 심하지 않으면 사실 보형물을 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풍부하면서 이 처짐이 개선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처짐이 심하거나 피부 자체가 많이 느슨하신 상태이면은 실질 처짐도 이제 교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두 위치도 상반향으로 조금 올려줘야 되는. 심하지만 않으면은 보형물 넣는 것만으로도 그걸로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처지기도 했는데 볼륨도 없으시다고 하면은 처짐 수술과 함께 보형물을 같이 넣을 수도 있어요. 더 플러스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특히 결혼 전인 여성이라면은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보형물은 이 유선 조직 아래 또는 가슴 근육 아래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모유 수유랑이 관련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유 수유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처음을 잘못 짚으신 분들은 또 이제 더 좋은 또 이제 마음 편하게 터놓을 수 있는 원장 선생님들 만나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어디다?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더 플러스. 가슴 축소술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 수술을 많은 고민 끝에 수술을 결정하신 분들이세요. 가슴이 너무 커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거나 네. 정신적 아니면 육체적인 질환을 경험한 후에 그런 수술을 결정하게 되신 분들이어가지고 사실 가슴 축소술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아 그래요? 네, 확대 수술만큼이나 높네요. 더 높아요. 더 높아요. 네. 축소 수술을 하고 나서 확대 수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지만 네. 가능하긴 합니다. 축소 이후 체중 감소가 더 있었거나 그 임신의 횟수에 따라서 가슴 볼륨이 더욱더 소실되었다면 네. 이런 경우에 또 확대 수술을 결심할 수는 있는데 네. 재수술 하기 전에는 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비대칭은 누구한테나 다 존재하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그 정도의 차이 그런 거를 봐야 되는데 너무 짝짝이다. 내가 봤을 때도 그렇고 남이 봤을 때도 짝짝이다 네. 느껴지시면 네. 이거는 재수술 교정을 해야죠. 그쵸? 그렇지만은 일단은 붓기가 다 빠지고 수술하고 나서 최초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 약 6개월이 지난 후에만 재수술이 가능하다. 휴가 낼 수 있으면 내는 게 좋겠죠. 이것도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그래도 한 하루 정도는 이제 피주머니 같은 거를 달고 나오기 네.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거 주말을 끼고 한다는 것도 생각해보시면 되고 주말 비고 뭐 하면은 좀 휴가 안 쉬고. 내도 괜찮아요.
뭐 특별히 이렇게 직장에서 너무 이렇게 격렬한 그런 그런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가벼운 뭐 넘으면은 사실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회복 기간 자체는 사실 환자분이 느끼시는 정도의 뭐 통증이라든가 이런 거 한 환자분에 다 다르거든요. 뭐 통증이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네,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 정도가 되게 커요. 이 스케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조금 되게 예민하신 분이면 조금 더 길게 잡아주시고 아니면은 나는 뭐 통증에도 강하고 뭐 약간 좀 워리어 스타일이면은 그냥 뭐 주말 끼고 수술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아무래도 내 가슴을 이렇게 딱 보여야 되고 오픈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선생님이 또 원장님이 만지시면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여자는 여자가 잘한다고 원장님이 직접 상담해 주시고 수술해 주시고 관리까지 해주시고 이 여자로서의 그런 고충까지도 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수술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믿음이 가고 창호 씨는 모르실 거예요. 저는 지금 살짝 얘기만 했는데도 무조건이다. 가슴 성형 하게 되면은 무조건 선생님 찾아가야 돼.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생겨서 고민을 한다, 상담을 해보고 싶다. 그럼 저는 추천을 너무 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음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진짜 편안하게, 진짜 뭐 말하기 힘들었던 그런 질문까지도 다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얻어가는 그런 질문 타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 플러스 성형외과 이훈영 여자 원장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고 Q&A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더더 궁금하신 게 많으시다고요? 그러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삶의 질 만족도를 위해서 우리 더 플러스 성형외과 이훈영 원장님을 꼭 찾아뵈세요. 네, 오늘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인사까지 네. 여러분 다음에 저희는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진짜 다시 만나요. 더